마켓 무버입니다. 이번에는 핫한 그룹주 이야기 해볼까요? 한화그룹주입니다. 한화그룹의 김동연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한화 주식의 지분 절반을 떼어서 세 아들에게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경영권 승계 작업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고요. 특히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의 경우에는 경영권의 승계를 더욱더 박차하게 됐습니다. 주식회사 한화의 최대 주주에 등극하면서 실질 지분 20%를 쌓아 올리면서 아버지인 김승현 회장의 실질 지분을 크게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그룹의 계열사 역시 더 세부적으로 분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동관 부회장이 방산과 조선에너지 쪽의 계열사를, 그리고 김동원 사장이 한화생명을 중심으로 한 금융 분야를, 그리고 김동선 부사장의 경우에는 유통과 로봇, 반도체 장비 쪽을 더 집중해서 맡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증여세 측면에서 한화그룹의 주가를 좀 바라볼 필요도 있을 텐데요. 과세 기준으로 한 달 후인 4월 30일 기준을 전후해서 2개월의 주가 평균 가격으로 과세 기준이 결정이 됩니다. 오는 6월 말까지는 지주사 한화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여야 총수 일가에 유리한 상황으로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주가 4만 원대 전후에서 시작돼서 앞으로의 과세 기준이 측정된다라는 점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러한 이슈가 나온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또 내놓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지분 증여로 정면 돌파했다라고 전했는데요. 증여 결정이 그룹의 승계와 관련해서 어떠한 변칙적인 방법도 동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시장에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크게 조정받았던 한화의 주가가 이제 할인 요인의 축소로 인해서 지분과 영업가치를 재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와 함께 6개월 목표 주가 6만 원 선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SK증권에서도 승계 관련해서 주가 불확실성 해소됐다라면서 낙관적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지분 증여로 한화에너지의 상장 추진으로 인한 승계 관련 한화의 주가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화에너지가 상장하고 하더라도 한화의 주가의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리스크 요인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고요. 증여세 재원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인 한화의 배당 확대 가능성까지 높아지면서 또한 현 주가는 밸류에이션 매력도 역시 충분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에서 목표 주가는 기존의 44,000원에서 54,000원까지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의 유사항쟁자 이슈로 투자자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는데, 오늘은 일단 한화의 3세 경영시대 막이 열렸다는 소식 속에 주가는 또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이슈를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고 소화해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효 이사님께서 오늘 가장 첫 번째 기업으로 선진 뷰티사이언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현재 구간 6% 가깝게 급등세 11,56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특히나 화장품 쪽이 굉장히 강합니다. 화장품은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화장품주들이 사실 업종군들 중에서 상당히 좀 좋은 편인데, 그러니까요. 특별히 뭐 어떤 것 때문에 좋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사실 뭐 중국 얘기가 그렇게 특별히 나온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제 반등세가 좀 좋은 편이긴 한데,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화장품 자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아닙니다. 화장품 소재를 만드는 기업인데, 화장품 소재를 만드는 기업으로서는 전 세계 이제 글로벌 탑 10 안에 이제 들어가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의 특징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금 매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참 쉽지가 않은데, 그죠?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적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거기 좀 못 미치고 있어서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죠. 주가는 왜 안 갈까요? 일단 시장에서 그 제품 쪽 이제 ODM, OEM 기업들이 아니다 보니까 좀 약간 이선으로 좀 밀려 있었던 그런 느낌이고요. 매출의 80% 정도가 이제 해외 매출이기 때문에 일단 뭐 환율상으로 굉장히 유리하고, 해외 우리가 이제 고가 브랜드들 뭐 로레알이나 샤넬 이런 쪽에 주로 이제 화장품 소재를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업이 가장 잘하는 거는 이제 자외선 차단제죠. 자외선 차단제의 어떤 흐름이 좀 좋아진다라고 하면 무조건 선진 뷰티 사이언스를 보시면 되고, 여름에 이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인데, 이제 국내
이번에 이제 화장품 공장을 FDA에서 이제 실사를 한번 나온 적이 있었었는데 이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이제 자외선 차단제에 특화가 돼 있는 부분이니까 이제 FDA가 나와서 선진 뷰티 사이언스 공장 보고 NAA라고 이제 판단 내리고 갔어요. NAI는 무엇이냐면 공장이 뭐 너무 완벽하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뭐 no action indicated인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 기업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이제 콕스맥스처럼 이제 ODM, OEM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이 ODM 진출하기 위해서 공장을 일단 올해 상반기에 완공을 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향 제품에 어떤 집중하기 위해서 공장을 좀 새로 지었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앞으로의 기업 행보에 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앞서서 이제 그 자외선 차단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선진 뷰티 사이언스 입장에서 저번에 이제 다른 화장품 기업 설명드리면서 자외선 차단제 2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기자차가 있고 무기자차가 있고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유기자차는 좀 약간 물 같은데 해로운 영향을 주니까 무기자차 위주로, 그러니까 좀 약간 하얀색 백탁이 일어나는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게 이제 무기자차인데 이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이 무기자차와 관련돼서 상당한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죠. 미국은 자외선 차단제가 의약품이기 때문에 14가지 재료 안에서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과 관련돼서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걸로 시장이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실적도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까요? 일단 여름이 됐을 때 사실 굉장히 좀 주목을 받는 기업입니다. 작년에도 여름에 상당한 좀 상승률을 보여줬었는데 많이 빠졌죠. 고가권에서 상당한 많은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어떤 이제 저점을 좀 우리가 높인다라고 하죠. 저점을 작년 12월 달에 나왔던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여가면서 이제 계단식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이 아직 본격적으로 좀 들어오지 않았어요. 물론 굉장히 좀 1,400억대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어떤 리포트나 이런 것들이 많이 커버가 안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화장품 업종 중에서 좀 약간 저가 종목이지만 증권사에서 그래도 커버를 꾸준히 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거의 뭐 유일한 어떤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선진 뷰티 사이언스 화장품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관심을 가져도 굉장히 좋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스메카 코리아 가지고 오셨는데 계속해서 화장품 쪽에 좀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시세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S인데 오늘 1% 가깝게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지수 대비해서 사실 뭐 잘 간다라고 표현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는 지수 대비해서 상당히 좀 좋았고 오늘은 지수 대비해서 좀 약간 아쉬운데 오늘 많이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사실 최근에 좀 많이 빠진 종목군들 위주로 반등이 좀 세게 나오는 편이죠. TSE 일단은 낸드 쪽 업황이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쪽에서 포트폴리오에 꼭 담아야 되는 종목입니다. 무엇을 하는 기업이냐면 그러니까 보통 검사 쪽과 관련된 기업이에요. 이제 전공종 쪽은 이제 웨이퍼 쪽에 그 프로브 카드를 만드는 기업이고 후공종 쪽에서는 패키징 쪽에서 검사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 프로브 카드 같은 경우 이제 거의 TSE 같은 경우는 이제 낸드 향인데 프로브 카드가 뭐냐면 웨이퍼 위에 프로브 카드를 덮어서 한 3만 개 정도 되거든요. 그 바늘이 어떤 그 웨이퍼 위에 전기가 잘 통하는지 곳곳을 다 탐지를 하는 게 이제 프로브 카드인데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 메모리 쪽 업황이 좋아지면 TSE가 굉장히 좋아지죠. 최근에 이제 TSE에서 가장 좀 아쉬웠던 부분이 올해 상당히 좋은 모멘텀이 하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는 건데 낸드 양의 프로브 카드가 거의 100%거든요. 근데 D램 쪽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이제 해외 폼팩터라는 기업이 거의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D램 쪽에 TSE가 SK 하이닉스 향 기업이거든요. SK 하이닉스에서 콜 테스트를 통과를 한 것으로 일단은 기사적인 측면에서 좀 확인을 좀 했고 아직은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일단 콜 테스트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D램 쪽에도 이 프로브 카드가 TSE가 진출을 한다라고
된다라고 하면 과거의 낸드 위주에서 이제 디램 쪽 이제 HBM은 솔브레인이 전담을 하고 일반 레거시 디램은 이제 TSA가 전담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상당한 좀 그 시적적인 측면에서 퀀텀 점프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 차트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앞선 종목은 선진뷰티는 이제 수급이 아직 정립이 안 됐는데 이 TSA 같은 경우는 기관 수급이 3월 초순서부터 굉장히 좀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반면에 외국인들 수급은 빠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기관 수급이 워낙에 좀 고르게 잘 들어오고 있어서 어제 같은 시장에서도 오르는 어떤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 차트에 선 하나 좀 그어볼게요. 이제 바닥권에서 이렇게 쭉 그어보면은 우리가 보통 그 저항선이라고 그러죠. 저항선이 우상향하면서 실질적으로 좀 약간 차분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낸드 향이 이제 시장에서 기사가 많이 나고 업황 좋아진다라고 하면 낸드 향의 어떤 원픽 종목으로 TSA가 좀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낸드 쪽에서는 오히려 탑픽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